여러분, K-팝의 역사를 함께해온 마마어워즈가 올해 정말 대단한 규모로 돌아옵니다.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에서 펼쳐질 이번 시상식은 K-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프레스 프리미어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마마어워즈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2025 마마어워즈는 여러가지 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올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MNET의 개국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K-팝과 함께 성장해온 방송국의 의미 있는 해에 역대급 규모의 시상식을 준비한 거죠. 마마어워즈 자체도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니 이미 26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2009년에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로 이름을 바꿨고 2022년부터 지금의 마마어워즈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마어워즈의 글로벌 여정은 2010년 마카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지역을 거치며 K-팝의 세계화를 이끌어왔죠. 2023년에는 K-팝 시상식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되는 쾌거를 이뤘고 작년에는 세계 음악시장 1위인 미국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어지는 릴레이 생중계를 진행하며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콩 개최가 더욱 의미 있는 건 홍콩과 마마어워즈의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홍콩은 사실 마마어워즈 역대 최다 개최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년간 홍콩에서 시상식이 열렸거든요. 이후 2019년에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일본에서 개최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파주의 CJ E&M 콘텐츠 월드에서 국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년 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7년 전의 마마와 지금의 마마는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CJ E&M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에는 만석 규모의 장소에서 개최했는데 올해는 양일간 7만 석을 웃도는 규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려 7배나 성장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좌석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K-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팬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번 시상식이 열리는 카이탁 스타디움은 올해 3월에 개장한 홍콩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대형 스타디움의 오프닝 공연을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맡았고 K-팝 아티스트로는 NCT와 세븐틴이 이미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마어워즈 이후에는 트와이스가 12월에 내년 1월에는 블랙핑크가 3일간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K-팝 시상식으로는 마마어워즈가 최초로 이런 대형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건데 이전에 일본의 3대 돔인 나고야돔, 교세라돔, 도쿄돔을 모두 섭렵했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블라인드 티켓은 판매와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아티스트가 출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티켓이 순식간에 소진됐다는 건 마마어워즈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마마어워즈의 콘셉트 슬로건은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어흥인데요.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는 순간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기쁨의 에너지인 흥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역과 인종, 문화를 초월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당당한 외침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글로벌 결제기술 기업인 비자가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한다고 하니 상업적인 규모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이번 마마어워즈에는 총 27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합니다. 첫째 날인 챕터 1에는 알파드라이브 1, 베이비몬스터, 보이넥스트도어, 범접, 엔하이픈, 하츠투하츠, 아이들, 아이브, 홍콩의 그룹미러, 미아오, NCT 위시, 슈퍼주니어, 트레저, 투어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둘째 날인 챕터 2에는 에스파, 올데이 프로젝트, 코르티스, 지드래곤, 아이딧, 이즈나, JO1, 킥플립, 쿄카, 라이즈,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제로베이스원이 함께합니다. K-팝 신인부터 레전드 아티스트, 그리고 홍콩의 로컬 아티스트까지 정말 다채로운 라인업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지드래곤입니다. 작년에 9년 만에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마마 무대에 올라 레전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그가 올해는 솔로로 2년 연속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상식에서 지드래곤과 에스파가 최다 노미네이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두 팀 모두 무려 8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올해의 가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등 주요 부문에 대거 이름을 올리며 수상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상식의 또 다른 변화는 신인상 부문이 11년 만에 남녀 통합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혼성 그룹인 올데이 프로젝트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기준도 공개됐는데요. 국내 음원 20%, 해외 음원 10%, 음반 판매량 30%, 심사위원 평가 40%로 구성됩니다. 팬 투표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6시부터 11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됐습니다. 호스트도 화제입니다. 챕터 1의 호스트는 배우 박보검이 맡습니다. 박보검은 2017년 마마 어워즈와 첫 인연을 맺고 이번이 7번째 동행이라고 하네요. 챕터 2의 호스트는 배우 김혜수가 처음으로 맡게 됐는데요. 주최 측은 꽤 오래전부터 김혜수를 섭외하고 싶었지만 청룡영화제 MC를 하고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가 마침 청룡영화제 MC를 마무리해서 미팅을 요청했고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 많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상자로는 양자경이 함께하는데 K-팝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만큼 양자경과의 만남이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별 무대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챕터 1의 테마 스테이지에는 범접이 오르는데 여기에 박보검이 깜짝 등장한다고 합니다. 보이넥스트 도어, 코르티스 등 차세대 그룹들과 함께 전통 민요인 쾌지나 칭칭을 새롭게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챕터 2의 오프닝은 호스트 김혜수와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가 메시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제로베이스원 성한빈과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쿄카가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공개합니다. 또한 K-팝 데몬 헌터스와 마마 어워즈의 공식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현실을 넘나드는 오리지널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파드라이브1은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슈퍼주니어는 데뷔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곧 발매될 앨범의 수록곡인 신선노름 무대를 마마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니 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주최 측은 경계를 초월해 더욱 견고하고 강력해질 스테이지들을 준비 중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시상식이라는 포부처럼 엠넷 플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250여 개 지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홍콩으로 돌아온 마마 어워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K-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MNET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역대 최다 개최지였던 홍콩에서 역대급 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시상식은 K-팝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28일과 29일 전 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이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으로 모이게 되겠죠.